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하고 이틀 반 동안 해야지 되는 이 강좌는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 베이직부터 어드밴스까지 다 한다고 의욕적으로 하긴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걸 심도 있게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컨셉들을 뭐 깊게는 아니더라도 다 한번 터치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기 디스틸레이션 클래스에 오신 이유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디스틸레이션, 특히 케미컬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이 디스틸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하면은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페트로케미컬이나 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세퍼레이션 방법들이 있죠. 디스틸레이션, 업소프션, 어드소프션, 엑스트랙션, 뭐 휴미디피케이션,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다양한 그러한 세퍼레이션 멤브레인도 있고요. 들이 있지만은 단연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퍼레이션 유니트는 디스틸레이션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킹이죠, 킹.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압도적인 왕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역사가 긴데 생존해 있는 세퍼레이션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뭐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유래는 BC 때의 벽화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때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목적은 주로 식용 알코올을 만드는 데 썼겠죠. 그러다가 이게 현대적인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다단 디스틸레이션의 개념이 들어간 장치가 만들어진 것은 중세 때의 게버라고 하는 수도사가 역시 식용 알코올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이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맛있는 알코올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것을 토대로 해갖고선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디스틸레이션 칼럼이나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퍼레이션 프로세스라고 알려져 있고 뭐 향후 2000년까지 모르더라도 뭐 100~200년은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혹시 알고 있지 않던 중요한 스태티스틱스들이 있는데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그걸 한번 되짚어 보고 이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가 정말 중요한 그러한 프로세스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 디스틸레이션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잘 쓰는 통계가 우리 페트로케미컬 인더스트리뿐만 아니고 케미컬 인더스트리를 통틀어 갖고선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세퍼레이션 방법 중에 90% 이상이 디스틸레이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이 90% 이상을 하고 나머지 10% 갖고 싸우는 거죠. 뭐 어드소프션, 업소프션, 멤브레인,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등등 군소 정당들이 이제 나머지 10%의 자리를 갖고 이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 90%라고 하는 위치는 앞으로도 깨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퍼레이션 프로세스는 나올지 몰라도 이걸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적어도 우리가 지구상에 있을 때는 우리 세대가 지구상에 있는 동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통계를 보면 이 통계는 조금 오래된 거라서 지금 제가 8년 전 통계인데요. 지금 뭐 조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3,000 유니트 정도 칼럼이 지금 돌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일본이 3,500개인데 아마 지금 역전이 됐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 페트로케미 리파이너리 쪽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그래도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되고 있고 미국은 4만 기 정도가 돌고 있습니다. 뭐 유니트의 개수로 보면은 뭐 몇천 단위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많은 단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을 보면은 이게 상당하죠. 이제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의 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19%를 직류 공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 산업 분야에서 쓰고 있는. 이거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를 따졌을 때 얼마냐면은 11%. 그러니까 국가 전체 에너지의 10분의 1이 디스틸레이션 칼럼에서 소비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도표에서 보시듯이 보면은 뭐 인더스트리가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가 이제 산업형 국가이기 때문에 반 이상이 약간 넘게 산업체에서 쓰고 있고 그 산업체 중에 반이 페트로케미컬, 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쓰고 있고 그 페트로케미컬, 케미컬 인더스트리에 쓰는 것의 반이 디스틸레이션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3승하면 얼마냐면 대개 한 11%가 나옵니다. 트리플 하프 룰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아이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7%가 그 세계적인지 미국 기준인지 지금 갑자기 막 오락가락하네요. 세계적으로 봐도 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위 공정이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7%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게 미국이 7%인지 세계적으로 7%인지가 잠깐 지금 헷갈려서.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 톤 단위로 따지면 16.7 밀리언 톤이고 뭐 그만큼 비례해서 카본 배출도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글로벌 워밍 시대에 맞춰 갖고선 이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이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쓰는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얼마만큼 CO2를 감축할 수 있는지 그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에너지 인텐시브 프로세스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이거는 좀 오명이죠. 에너지 인텐시브 프로세스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공정인데 또 하나는 뭐 에너지 인에피션트 프로세스다 이거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효율적으로 쓰질 못해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지금 디스틸레이션 칼럼에서 쓰는 에너지의 30%는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이런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표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에서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많이 해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80%의 에너지는 힛은 대기 중에 방출이에요. 쿨링 타워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디스틸레이션 칼럼에 대부분 쿨링 미디엄이 쿨링 워터를 쓰는데 그게 쿨링 타워에서 다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물론 그 에너지 자체의 양은 크지만은 템퍼러처 레벨이 낮기 때문에 쓸 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공중에 날리는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들여다보면은 개중에 건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이 80%만큼의 에너지가 그냥 날아가고 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그 세퍼레이션 기술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미치는 그 국가에 미치는 산업체에 미치는 혹은 어떤 업체에 미치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공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11%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나라 차가 제가 6년 전에 통계했을 때 1,500만 대였어요. 지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1,500만 대인데 그때 당시 1,500만 대의 차가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가 16.7%였어요.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에. 근데 우리가 그때 3,000개의 디스틸레이션 칼럼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11%니까 산수에 의하면은 디스틸레이션 칼럼 한 개가 차 3,000대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거죠. 3,000대. 그죠? 그러면은 디스틸레이션 칼럼 10%만 에너지 절감하면은 10%만이라고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죠. 10%를 절감하면은 차를 300대를 안 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한 임팩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클래스를 마치고 나서 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디스틸레이션 칼럼에서 10%만 절감을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애국자가 되는 거죠. 300대의 차를 폐기 처분한 효과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잘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고 디스틸레이션 칼럼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틀 반 동안 저희가 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이 디스틸레이션을 설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모다이나믹을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라는 거는 디스틸레이션 칼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그냥 깡통이죠, 깡통. 깡통에 트레이가 있다든지 패킹이 들어간 깡통이죠. 근데 사실은 그 디스틸레이션이 생명을 갖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간 입주민 때문인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살게 되냐면은 베이퍼와 리퀴드라고 하는 두 개 베이퍼 리퀴들이 거기서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틸레이션을 잘 설계하려면은 입주민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디스틸레이션은 디스틸레이션 칼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한 서모다이나믹이에요. 서모다이나믹 중에서도 베이퍼 리퀴드 이퀴리브리엄, 멀티 컴포넌트 베이퍼 리퀴드 페이즈 이퀴리브리엄을 다루는 게 결국은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를 다루는 거죠. 칼럼은 거기 장소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반 정도를 아마 이 서모다이나믹에 할애해야 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요 다음 주에 또 서모다이나믹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모다이나믹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프로세스 엔지니어 관점에서 꼭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서모다이나믹 베이직을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중에 가장 간단한 유니트가 플래시죠. 플래시. 완단 디스틸레이션이죠. 그 완단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은 다단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완단 디스틸레이션, 플래시에 대한 것을 보고 continuous distillation, 그것의 확장본으로서의 continuous distillation이 어떤 건가를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바이너리 프랙셔네이션으로 가는데 믹스처 중에서 제일 심플한 것이 바이너리 믹스처죠. 그렇죠? 컴포넌트가 두 개인 거. 왜냐? 해석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이너리 믹스처를 다루는 바이너리 프랙셔네이션에 대한 원리와 이런 거 살펴봄으로써 멀티 컴포넌트를 다룰 때 그 이해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깊게 습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너리 프랙셔네이션에 대한 이해. 여기에는 이제 그 뭐 여러분 유명한 맥가베 CL의 다이아그램도 여기 들어가죠. MT 다이아그램 도표들 그런 걸 보고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일반 디스틸레이션의 디자인 프린시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칼럼에 오퍼레이션 할 때의 중요한 사안들,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을 구성하는, 칼럼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드웨어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엔지니어 관점에서 들여다볼 겁니다. 이게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인터널 업체 관점이 아니고 그거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죠, 그렇죠? 지금 뭐 우리 현장에 있는 디스틸레이션은 다 오토매틱 컨트롤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데 우리가 디스틸레이션을 운영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라면은 이 디스틸레이션 컨트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우리가 디스틸레이션을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죠. 현장 가서 뭐 리파이너리나 페트로케미컬 보면은 수십 개의 디스틸레이션이 연속해서 있게 되는데 이러한 디스틸레이션 시퀀싱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에서의 핫스트림과 콜드스트림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힛 인티그레이션해서 전체 공정에서의 에너지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토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래도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베이직한 것만 하고선 가면은 조금 그러니까 좀 어드밴스드한 디스틸레이션 테크닉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좀 깊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어드밴스드 디스틸레이션 칼럼 플러스 최근에 아주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어드밴스드 디스틸레이션 테크닉 중에 하나인 열결합형 증류 혹은 분리벽형 증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이것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간략한 그 시뮬레이터 속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되는가 하는 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디스틸레이션 관련된 중요한 토픽들은 뭐 어느 정도는 다 터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